오늘 신혜빈 리포터와 나주 SRF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지지부진했던 SRF 사태는 광주시의 심각한 쓰레기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전국 6개 광역시 중에서 광주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기도 하는데요. 심각한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10월 1일이었죠. 우리 지역에서는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됐는지 궁금한데요. 토론회에 함께했던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윤희철 사무총장 연결해서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광주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윤희철입니다. 네, 광주의 이 생활 쓰레기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어느 정도 심각도인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 1인당 매일 버리는 쓰레기량이 929.9g, 그러니까 약 1kg 못 미치는데, 네. 요것을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쓰레기가 이 중에서 한 27% 정도 차지하고요. 네. 약간 좀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40% 정도 되고, 네. 또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하는 쓰레기가 이제 33% 되는데, 네. 광주는 약 총량으로 봤을 때 한 1,200톤 정도 매일 생활 쓰레기 발생하고, 이 중에 686톤이 매립장으로 갑니다. 네,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런데 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의 한계가 많다,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 때문에 이 광주형 생활 쓰레기 대토론회가 개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 10월 1일 날 열린 이 대토론회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엊그제 주제가 이제 마을에서 국가까지 이제 광주형 생활 쓰레기 문제에 좀 대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모인 자리였는데, 네. 광주 환경공단하고 광주시의회가 주관을 했고요.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광주 YMCA 그리고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 이런 기관단체가 모여서 연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갑자기 딱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고 올 상반기부터 이제 이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를 정해가지고 같이 연구하면서 답을 찾자 해서 기관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 했었고요. 네. 그 논의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 함께 열어놓고 공론화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런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특히 광주가 음식물 쓰레기량이 상당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들이 그 생활하는 어떤 문화와도 직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논의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예를 네. 들면 버리실 때 시민분들께서 버리실 때 그 음식물 쓰레기 한 70%가 물입니다. 네. 그래서 물기가 너무 많아서 쓰레기 총량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물을 잘 짜서 버리기만 해도 절반으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부산의 경우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량이 제일 작은데, 그 이유는 부산의 음식물 처리 비용,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급하는 비용이 약 2배 정도 광주보다 높습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음식물 수거 처리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 밖에 또 광주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 또 생활 그 쓰레기를 비롯해서 생활 쓰레기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그 이유에 대한 분석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더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 이제 광역 위생 매립장 문제가 좀 제기됐었는데, 원래 저희가 2016년 17년까지도 이제 그 소각을 하는 쓰레기가 있었죠. 이제 상무 소각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쪽에서 한 매일 380톤 정도 처리가 됐었는데, 이 소각 방법이 사라지니까 유일한 방법이 이제 매립 아니면 재활용,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네. 게다가 말씀하셨다시피 나주 SRF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매립장 수명이 엄청나게 짧아지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현재 이제 단계별로 쓸 수 있는 매립장의 그 수명 연한이 있는데, 원래 현재 지금 쓰는 곳은 2029년까지 쓸 수 있는데 이게 2022년까지 수명이 당겨졌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 총량으로 봤을 때 2068년까지 굉장히 좀 오랫동안 그래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매립장 부지가 30년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2038년까지밖에 못 쓴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나 환경공단은 정말 답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음식물 쓰레기 문제인데, 네.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 공공 음식물 처리 시설 하루 처리 용량이 450톤인데 네. 시설 정비하고 가동 정지하는 기간 제외하면 하루에 300일 정도 가동한다고 1년에 했을 때 488톤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량을 처리하기 약간 버거운 상태고, 지난 6월 달에 또 음식물 쓰레기 사료와 민간시설 한 곳이 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이때 정말 광주시는 이제 시민분들께서 인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요걸 대응하려고 굉장히 심각한 노력들을 했었고요. 사실 이제 생활 쓰레기 문제가 겉보기엔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뭐 잘 돌아간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광주시나 기관 단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문제를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좀 봤을 때 혹시나 하나라도 이제 나사 빠지듯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위험들이 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점점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새로운 어떤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의견도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총장님께서는 굉장히 그 지금까지 잘 활용돼 왔던, 이용돼 왔던 종량제 봉투의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좀 들려주세요. 네, 그날 토론회 때 제가 이제 종량제 봉투 단계적 폐지에 관한 논의들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진단을 좀 내렸는데, 네. 사실 이제 저도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정말 잘하는 정책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또 우수 사례로 우리도 또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굳이 더 건들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는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문제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매년 12억 장이나 종량제 봉투가 제작이 되는데, 네. 또 광주만 보면은 1년에 180만 장이 판매가 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우려점들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면, 네.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정말 우수한 정책이라면 쓰레기 발생 총량이 계속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서 자세히 데이터를 보니까 광주시 인구가 약간 줄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일부 좀 줄었을 뿐이고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의 차이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 봉투를 다 뜯어가지고 뭐 5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조사한 게 2017년인데 그때 내용을 보니까 53.7%가 재활용 가능한 게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 종이가 들어있기도 하고 쓰레기, 그러니까 플라스틱, 비닐 뭐 이런 종류들이 다 들어있어서 종량제 봉투에, 그러니까 분리수거만 제대로 돼도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 안에 쓰레기의 절반을 줄 수 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종량제 봉투값이 지금 현재 너무 쌉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처리 비용, 요건 사실은 그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데, 네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32%밖에 되지 않아요. 그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광주만 보더라도, 광주는 이제 특광역시들은 한 60%대의 네네. 그 주민 부담률이 되는데 광주는 62.5%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40% 정도는 현재 광주시가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180만 장이나 저희가 매립장에 지금 네네. 매년 판매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종량제 봉투도 사실 비닐이에요.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1년에 180만 장이라고 또 다른 쓰레기가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이 중량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량제가 무엇이고 중량제를 통해서 어떻게 쓰레기가 줄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종량제 사실 간단하고요. 그 무게에 따라서 쓰레기 비용을 지불하자는 내용인데, 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쓰레기 처리 비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은 원가에도 못 미쳐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 외국 사례를 보면 이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나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제 쓰레기 제로 정책을 하는 것들 쭉 봤더니, 네. 1년에 4인 가구가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내는 게 약 15에서 2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1년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저만 봐도 한 1년에 4에서 5만 원밖에 내지 않더라고요. 네네. 당장에 이제 시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저희 이제 토론에서 논의가 됐던 것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값도 약간 좀 올리자. 그러니까 현재 20리터 봉투 한 장이 740원 정도 하는데, 네. 이걸 1,000원에서 1,500원까지만 올려도 광주시 입장에서는 예산에 부담이 없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그 봉투값이 올라가니까 조금 더 절감해서 진행할 수 있겠다. 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량제 봉투 안에 절반은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잘못 들어가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줄어들게 되면 이제 케이스 형태로, 다른 나라는 대부분 이제 종량제 봉투 잘 쓰지 않거든요. 네. 쓰는 나라는 거의 우리밖에 없어서 케이스에 쓰레기를 넣어서 그걸 무게를 따라서 버리는, 당장 하지만 이 정책을 적용할 수는 없고, 이걸 하려면 정책적인 제반, 그러니까 국가부터 시작해서 네네. 마을까지의
정책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까지도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논의였습니다. 결국 들어보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부담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윤희철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MG 새마을금고 음악회 인천, 창원, 울산, 공주, 원주, 부산, 제주